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밤꽃 향기가 나는 그 하얀 액체?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궁금해하고 남자들도 잘 모르는 남자의 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꽃 향기가 나는 이 액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인지 피부에 발라도 되는 건지 만약 여자들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겐 익숙하지만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남자의 밤꽃 향기 나는 정액. 오늘은 여자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는다면 무슨 맛이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정액의 정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냄새와 맛.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흔히 밤꽃 냄새랑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밤꽃 향이랑 비슷합니다. 이런 밤꽃 향이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나오는 스퍼민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스퍼민은 약알칼리성으로 여성의 그곳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밤꽃 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맛은 어떨까요? 호기심 넘치시는 분들은 맛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 맛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단맛이 나지 않을까 싶지만 그 양이 워낙 적어서 단맛은 느껴지지 않고 알칼리성인 탓에 약간 비릿하고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다가 한 번에 배출했을 때는 오징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락스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도 합니다. 자주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요. 생선이나 고기를 자주 먹으면 비린 맛이 나고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과일을 먹어서 건강도 챙기고 향기 나는 정액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남자가 성병이나 병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먹었을 때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즉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밤꽃 향기를 생각나게 하는 독특한 냄새로 인해 비위에는 안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비위적으로도 먹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녀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자가 괜찮고 불쾌해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여자가 싫어한다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배출을 많이 하면 빨리 죽나요? 예전에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출해준다면 전립선암의 예방 효과와 함께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바르면 피부에 좋은가요? 고단백이라는 말을 듣고 바르면 피부에 좋아지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면 고단백질은 아닙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과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자는 1% 미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거나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발랐을 때 바른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가렵다면 정액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량 함유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성분이 여자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싸기 전에 참는 게 정력에 좋을까요? 관계를 가지되 사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동양의 성의학으로 접이블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욕구를 유지시키고 관계를 자주 가졌을 때 발생하는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성기능도 향상되기 마련입니다. 흔히 고수들의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자주 그리고 많이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죠. 평균 정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참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아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누적된다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충전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관계의 횟수를 생각하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들의 암 예방 효과. 정액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많이 밝혀진 것이 여성들의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3년 정자를 제거한 정액에서 광물질인 아연 등 3가지 성분을 뽑아 실험한 결과 여성들의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배성년 교수팀은 지난해 다시 정액에서 추출한 아연과 구연산 복합물질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데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7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을 예방해줍니다. 정액은 여성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애정을 증가시켜주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등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도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인해 주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는 여성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 증세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밝혀내 성적 행동의 연구 기록이란 학술지 최신호에 이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8번째, 자기 위로를 많이 하면 양이 줄어드나요? 자기 위로는 인간의 욕구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90% 이상이 자기 위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남자는 평균적으로 72시간을 주기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자주 하면 그 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든다면 호르몬 장애나 사정관 폐색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이때는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고 배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9번째, 양을 늘리는 방법. 아연은 그 어떤 영양성분보다도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아연 보충제를 먹으면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납니다. 몸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의 숫자부터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이 대표적이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굴은 한 번 먹어도 바로 양이 증가할 만큼 풍부한 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도 정력 증가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번째, 무정자증. 무정자증이란 확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남성은 1%, 불임 남성의 경우엔 1015%가 이 증상이 발견됩니다. 정상적인 정자수는 1ml당 6천만 개 정도인데 100만 개 이하는 무정자증, 50만 개 이하는 절대 무정자증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상적으로는 생산하지만 배출로가 없거나 정관이 없는 등 사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고환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것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무정자증이 호르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1번째, 정자의 생존기간. 정자의 목적은 난자와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끈적한 상태로 분출되고 30분 이내에 액화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임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 마리의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질 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고 자궁 안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3일까지를 임신 가능일이라고 봅니다. 이외에 밖에 배출하는 경우엔 습도와 온도가 잘 유지되면 하루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그냥 휴지에 묻어있는 경우라면 수분이 증발해서 30분 정도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순간 위산에 의해서 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2번째,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유 없이 양이 줄어들거나 배출했을 때 색이 노란색이거나 피가 섞여서 나온다면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옅은 회색이거나 흰색이 정상이지만 가끔 갈색이나 노란빛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배출했거나 먹는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색이 짙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이상이나 염증으로 출혈을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꼭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은 더더욱 모르는 정액에 숨겨진 효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배출했을 때 내 파트너와 나 자신에게 좋은 효과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지요.
아직도 많이 배출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너무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배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오라버니만의 특별한 매력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매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여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핵심적인 매력들은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여자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는데요. 오늘은 젊은 여자들도 껌뻑 죽는 중년 남자의 중후한 매력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중년으로서의 중요하고 멋진 매력을 뽐내실 수 있게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들 중에는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래의 동년배보다는 띠동갑을 훌쩍 넘기는 연상의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남자들의 어떤 매력에 빠지는 걸까요? 여자들은 10대 어린 시절에는 주로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꽃미남들을 사랑하죠. 그때는 여자들이 이성을 잘 몰라서 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주변에서 대시해오는 남자들을 만나면서 경험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사랑은 이런 건가? 하면서 멋모르고 불장난 같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또래의 미숙한 동갑내기 남자들보다 완전히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는 중년의 남자에게 푹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년 남자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감. 말 그대로 중년의 남자는 또래의 남자들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치열하게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면서 온갖 고생과 풍파를 겪고 나서 얻게 되는 안정감이죠.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가진 바이브와 아우라가 생기게 됩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진짜 어른의 바이브에서 안정감과 존경심을 느끼고 이러한 매력에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중년의 중후한 남자들은 여자의 수가 뻔히 보이는 밀당 같은 것에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가끔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밀당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곤 하는데요.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한다던가 질투심을 유발한다던지의 수를 씁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중년의 남자는 이러한 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함과 차분함을 유지하죠. 이런 밀당뿐만 아니라 여자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은 공유할수록 매력적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컨트롤할수록 매력적입니다. 중년 남자들은 이걸 잘 알고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같이 흥분하지 않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여자는 노련한 대처 능력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렸던 남자친구는 교통사고나 시비나 사소한 갈등 같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정적으로 변하고 허술하게 대처하는데 반해 중년의 남자는 차분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신사답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자는 이러한 행동에 불안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실행력. 젊은 남자들은 사실 본인의 경험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종종 여자 앞에서 과대포장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꼭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언제 호캉스 하러 가자, 영덕에 대게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을 내뱉곤 하지만 막상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이러한 말들이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지켜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구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남자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계산들이 먼저 딱딱 나오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처럼 불확실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허투루 내뱉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보여주는 편이죠. 그러면 여자는 무한한 신뢰를 하면서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해력.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선 남녀의 차이를 인지하고 서로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녀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중년의 남자는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자라는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여자와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굳이 맞닥뜨리기보다는 딸을 대하는 아빠처럼 그냥 이해해주며 져주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매력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에 대해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주어야 지만 젊은 여자들은 경험이 적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없죠. 다섯 번째, 자신감. 중년이 되면 자기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일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직업적인 성취를 이뤄서 어떤 자신감 또는 취미나 예술 쪽에 공을 들인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 수준으로 올라오는 단계이죠. 또한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부분에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대화 자체가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워집니다. 여행 가라면 전 세계를 누비고 안 가본 곳이 없을 테니 얼마나 해줄 얘기가 많겠어요. 그리고 캠퍼라면 완전 캠핑 도사가 되어 있겠죠. 이런 자신감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중년의 남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자신감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삶의 철학. 젊은 남자들은 무조건 돈, 성공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년의 남자는 온갖 고된 시련과 풍파를 견뎌오면서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직 돈 성공에만 눈이 멀어 휘둘리는 젊은 남자들에 비해 상당히 어른스럽고 성숙해 보입니다.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중년의 남자는 쉽게 휘둘리지 않고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며 온갖 잡다한 문제들로부터 어느 정도 초연해 있죠. 이러한 모습의 여자들은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정말 골이 심하게 빈 여자가 아니라면 남자들이 비싼 차에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이러한 자기만의 깊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진정으로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젊은 여자가 중년 남자에게 느끼는 중후한 매력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안정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 실행력. 네 번째, 이해력. 다섯 번째, 자신감. 여섯 번째, 삶의 철학입니다. 젊은 청춘도 분명히 아름답고 그것만의 매력이 있지만 중년의 삶도 그에 못지않은 성숙하고 중후한 매력이 있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철없고 막무가내인 젊은 남자들에게 질려버려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남자를 갈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나이 차이가 난다고 괜히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 조직 부위의 환부가 붓고 통증과 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급성염증이라고 하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세균 또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난 뒤 남은 잔해물을 고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급성염증은 신체 이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착한 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리 신체 이상을 부추기는 나쁜 염증으로 우리 몸속 곳곳을 떠다니며 신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염증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피부에 보이는 고름 등은 쉽게 사라지지만 몸속에 떠다니는 염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뼈를 공격하면 관절염으로 나타나고 장기를 공격하면 암이, 신경계를 공격하면 우울증과 치매가 오게 되며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가 되고 혈관을 공격하면 동맥경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쁜 염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혈관인데요. 혈관 안쪽 벽에 나쁜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혈액 속 지방이나 이물질을 흡착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약학대 정혜영 교수는 근육에 생긴 염증은 섬유근염과 만성피로 증후군 등을, 뇌에 생긴 염증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심장에 생긴 염증은 심장병, 관절에 생긴 염증은 관절염을 유발한다며 모든 노인성 질환은 나쁜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암은 염증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염증을 갖고 있는데요. 정상 범위에 있으면 괜찮지만 염증 수치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런 몸속 쓰레기만 잘 없애도 몸의 지병이 한결 좋아진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면 암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도 가능한 염증 자가진단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해당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서 해보는 염증 자가진단법. 첫 번째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항상 단 것이 당기고 늘 배가 고프다. 둘째,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셋째,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다. 넷째,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다섯 번째, 예전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섯 번째, 기력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머리가 아프고 늘 피곤하다. 여덟 번째, 피부가 건조하다. 아홉 번째, 비염이나 천식 등이 있다. 열 번째,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다. 11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위의 문항 중 4개 이상이 일치할 경우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 몸에 쌓인 염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염증을 확실히 없애는 3가지 방법. 첫 번째로 뼈 염증을 잡는 비타민 D를 먹자.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특히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염증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방암과 대장암이 늘어나는 이유 역시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나타나므로 평소 음식 섭취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가 많고 오메가3가 풍부하며 EPA가 많아 관절염에 좋은데요. 음식으로의 섭취가 어렵거나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된 경우라면 고용량 영양제를 통해 섭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 속 염증을 잡는 비타민 P를 많이 섭취하자. 우리 몸에 비타민 P가 부족할 경우 출혈이 많이 생기고 멍이 잘 들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에도 쉽게 걸리고 혈관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비타민 P는 보통 채소나 과일,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염증을 위해서는 채소나 과일의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고 안토시아닌 성분도 많아서 활성산소를 배출해주고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펙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도 껍질에는 혈관, 독소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 독소와 염증을 완화시키고 암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해주고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네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 및 비만이 있는 경우 좋습니다. 특히 양파 중에는 보라색 양파가 일반 양파에 비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양파 껍질에 10배가량의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귤의 겉껍질과 귤 속에 하얀 껍질에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P가 많은 이런 음식들과 더불어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같이 드셔주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에는 비타민C 섭취를 통한 면역력 강화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으로는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풋고추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염증을 없애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역학 박사인 아보 도오루는 체온이 낮아질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과 같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체온이 낮아질 경우 백혈구가 세균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평소 에어컨 바람을 과하게 쐬거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등의 습관은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면역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외에도 목욕이나 족욕 등을 통해 직접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식하기와 안전한 식품 섭취하기가 있습니다.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음식 알러지가 있다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식을 해야 하며 가능한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료를 선택하고 인공 첨가물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을 줄이는 것인데요. 염증은 몸에 불이 나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기름이 있으면 불이 크게 타오르듯 몸속에 지방이 많으면 나쁜 염증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체중은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체중에 연연하지 말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고과당, 함유 가공식, 밀가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지방을 늘리는 주 원인으로 몸에 안 좋은 염증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물은 세포 내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 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노폐물이 축적되어 혈액이 탁해지게 되므로 항상 충분한 수분, 양을 유지해서 노폐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 다스리기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든 몸속에서 배출,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병이 오게 됩니다. 정상인의 경우 음식물의 장내 체류 시간은 8시간에서 24시간이지만 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음식물이 장 안에서 200시간까지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마지막으로는 마음 다스리기가 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은 심신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마음의 독인 스트레스를 그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과 건강상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염증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 그리고 염증을 없애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